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미영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몸공부, 마음공부 시리즈 4번째인데요. 그 전에는 양명철학에서 강조하는 심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다른 철학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은 이론을 하고 반은 태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하셨던 몸 체조, 양생 체조를 했었는데요. 늘상 어르신들께서 그 체조가 너무 아쉽다, 너무 짧다, 배우다가 조금밖에 못 배우고 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들어서 오늘은 그 체험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위주로 하고 이론은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나의 모든 것을 명령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명을 내리는 게 이제 머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야 무엇인가를 다 잘할 것 같고 몸보다는 머리의 비중이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머리보다 몸이 훨씬 똑똑해요. 그리고 그 기억력이 한번 몸에 배이면 아주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어제 읽었던 책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려도 10살 때 배운 자전거는 오랫동안 타지 않아도 처음에 조금 삐뚤삐뚤해도 타게 돼 있어요. 왜냐?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몸에 무엇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암송도 하지만 필사를 꼭 하시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암송하고 글로 쓰고, 글로 쓰는 건 손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보다는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몸이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방법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황의 초자는 계호, 후자는 경호, 호는 퇴계, 도수, 퇴도, 본관은 진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이름만 있죠. 성하고 이름만 있죠. 근데 옛날 분들은 이름이 있고 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고 휘호가 있고 이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명은 태어나자마자 주는 게 명이에요. 성에 따르는 그 명. 자는 예를 들면 그 관례식,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식이죠. 성인식을 할 때, 20살 때 관례를 할 때 이 상투도 틀고 옷도 다 바뀌잖아요. 머리 모양도 바뀌고. 그러면서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자를 그래서 받습니다. 그 자는 그냥 엉뚱하게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부합하는 그런 그 자를 받게 돼 있죠. 호는 여기도 보면 호가 여러 개잖아요. 내가 직접 짓는 자호도 있고 누군가가 친구가 지어줄 수도 있고 스승이 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개예요. 그렇게 호가 되는 거고 휘호는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읽어볼까요? 1501년 음력 11월 25일에 저만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에서 아버지 진사 이식과 어머니 춘천 박씨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태계가 태어난 지 얼마 만에요?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6세 때 글을 읽기 시작했고 이웃 노인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아침이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 노인의 집으로 가서 울타리 밖에서 전날 배운 것을 2번 외운 다음 들어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12세 때 형 이해와 숙부 이우에게 논어를 배웠다.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더 이어서 이후에는 특별한 스승이 없이 독학을 했다. 그리고 누구의 시를 좋아했을까요? 도연맹의 시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황 선생님이 많은 시를 남기셨는데 그 시를 보면 도연명의 시를 지금으로 말하면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의미가 다르고요. 예전에는 어떤 성인이나 성현이나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본따서 하는 게 어떻게 예의였어요. 지금의 표절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도연명의 시를 많이 사랑해서 그 시풍을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 다음에 18세에 안동향교에서 공부를 하고 19세에 성리대전과 태극도서를 보게 됩니다. 20세에 주역을 독실하게 공부하다가 몸이 마르고 쇠해지는 병에 걸림. 이 부분이 이제 태계 선생님께서 꼼짝 않고 이 주역의 그 맛에 푹 빠져가지고 그 공자 선생님께서도 주역 맛에 빠져서 그 줄이 3번이나 위편 3절이라 해서 3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그걸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살피지 못하시고 앉아서 종일 책을 보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겠다. 학업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좀 튼튼하게 가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전에 내려오는 비서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산에서 사시던 분, 또 도교 쪽에 있는 분들, 또 뭐 그 단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시에 나와서 하시지만 그때는 산에서 많이 그 공부들을 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려온 비서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무엇이 가장 나한테 적합할까? 어떤 게 가장 좀 합리적으로 써 있을까? 또 실천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게 돼요. 그렇게 따져보다가 찾은 게 할인신방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서 이제 그 나온 것들 중에서 일부 이건 좀 실천하기가 좋겠다라는 것을 뽑아서 따로 할인신방이라는 책을 태계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4살에 문과에 급제해서 45살까지는 주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합니다. 46살에 잠시 고향에 내려오고 48살에 단양군수가 되어 서울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러브스토리를 아시죠? 태계 이황 선생님과 두향의 러브스토리는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후에는 이제 서울로 고향을 여러 차례 오고 갔으나 주로 이제 그 고향에서 그 후학들을 키우는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두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향은 원래 그 양가댁 주수였대요. 그런데 어떤 그 예전에는 그 정치적으로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집안이 몰락하고 부모님들은 한 10살쯤 됐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기적에 올려서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이황 선생님께서 단양군수로 48살에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두향의 나이는 뭐 18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19이다 16이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어렸다는 거죠. 곧 한 20세 정도 차이가 있는 두향과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첫 번째 부인은 뭐 옛날에 돌아가셨고 두 번째 부인도 바로 이제 그 군수로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신 데다가 아들도 또 죽어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상심을 한 상태에서 단양 군수로 단양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다 알게 된 두향이 짠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까이서 그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 또 두향이 그 시조를 아주 잘했고 가야금도 잘 탔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따뜻한 정이 이제 생겼겠죠. 그런데 그 단양 군수로서 이황 선생님이 있었던 것은 거의 뭐 9개월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10개월 있었다 그러기도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단양 군수로 있다가
뭐 큰 잘못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형이 단양으로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충청도 쪽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그 관직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둘은 생이별을 합니다. 생이별을 할 때 두 분이 주고받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담아서 태계 이황 선생님이 두양을 떠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 그 사랑하는 어여쁜 두양을 두고 멀리 떠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 태계 선생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시죠? 지금 같으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는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만날까 못 만날까 그런 마음이 처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잘 담긴 것 같아요. 거기에 닷가로 이제 이 두향이 이렇게 읽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별이 하도 서러 잠들고 슬피 울제 어느덧 술 다하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렇게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만나요. 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머나먼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기적에 오르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당시 이황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두향은 기적에서 나왔다 그래요.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한 지아비를 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분이서 태계 이황과 두향이 있었던 그 강선루 그 근처에 움막을 짓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비보가 들려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제 소천하셨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올라갑니다. 안동까지. 그런데 단양에서 안동까지 사흘을 걸어서 갔다고 해요. 갔지만 이제 기생의 몸이었기 때문에 뭐 조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단양으로 와서 뭐 그 이후에 기록이 없대요. 두양에 대한. 그러다 보니 그 조문을 갔다가 오는 길에 뭐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강선루에 와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돌아온 다음에 곡을 끊고 모든 음식을 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슬픈 이야기가 전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좋은 느낌은 태계 이황 선생님의 자손들이 그 두향의 묘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알고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매화를 보면 매화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두향의 어머니가 매화를 아주 잘 기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향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두향에게 매화를 주고 갔는데 그 매화를 잘 키워서 그 매화를 그 이황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부임할 때 그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여기 있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제자들에게 저 매화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뭐 태계 선생님이 지으신 그 매화시는 엄청나죠. 지금 딱 정확하진 않지만 한 뭐 170여 수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한학자이신 기태환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신 매화시첩이라는 책도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매화에 대해서 쓴 글들을 번역한 책도 있거든요. 그만큼 매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 매화에 대한 사랑은 곧 두향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내년 봄에 매화가 피면 그 두향과 매화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사랑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양에 가면 그 단양시에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과 두향의 모습을. 혹시 단양 쪽으로 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이 두 분의 모습을 한 번쯤 보고 오는 것도 좋겠죠. 그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은 이 육아의 핵심 사상인 수신제가 치구 평천안을 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경물, 지지, 성의정신 공부를 실천하고자 했다. 특히 성의정신이 핵심인데 심성을 어떻게 닦고 길러야 하는가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다 대학에 나오는 삼강령 8조목 얘기예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대학에 삼강령 8조목을 강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신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유학에서 말하는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몸을 가지런히 한다. 오늘 우리가 몸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면 뭐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나 그냥 얼핏 가볍게 스치는 생각만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내일부터 오늘부터 술 딱 끊어야지. 근데 내일 누가 삼겹살 구우면 소주가 딱 생각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러면 또 술을 마시고 내가 의지가 약해. 의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쓰면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쉽게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써요. 야, 의지가 없어서 그래.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할 말입니다. 이거는 심지소발이에요. 뭐죠? 마음이 발동한 바예요. 어떻게 해야지? 술 안 먹어야지? 발했잖아요. 얘는 이 의지라는 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얘는 심지소지예요. 이건 이제 갈지자죠. 이 글자가 아주 오래전, 지금은 이렇게 선비사자를 쓰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 뭐죠? 마음이 가는 곳. 그 의지는 따로인 거예요. 의는 술 끊어야지. 지는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와 지가 따로 마음은 오늘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의는 했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누가 한잔 하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발이 글로 가고 있죠. 그게 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약해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의자 하나, 지자 하나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의는 있으나 지가 안 되는 경우, 지도 안 되고 의도 안 되는 경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의와 지를 꽉 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꽉 붙들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길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게 대학의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 사서 중 대학에 이게 그냥 삼강령 8조목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다음 학기에 대학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유학의 어떤 요점,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셨고요. 사실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경이라는 거, 태계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 경이에요. 경. 그리고 유학자들은 다 저 경 공부를 위해서 수신도 하고 제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해야 돼, 공경심을 가져야지 라고 공경심 경자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경자도 사실 조금 무서운 글자예요.
이것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게 경자입니다. 어른을 공경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뭐 그냥 잘하기만 하고 자리만 피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경자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생활 속에서 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었죠.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활인신방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길게 읽어볼까요? 시작! 태비 이황이 명나라 주건의 책을 필사한 것으로 주건의 활인신법 상학원 중 상권만 필사한 것이다. 필사본은 서문과 본문으로 나뉜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16째 아들 주건이 쓴 구선 활인신법을 원본으로 삼았다. 서문은 양생은 예방, 의학은 치료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근원은 상고시대 성인과 황제들에게서 시작했다는 것, 마음의 중요성과 책을 쓰게 된 유래 등을 밝혔다. 본문에는 칠정의 중화를 이루는 중화탐, 인을 실천하는 방법의 화기환 및 여러가지 양생법과 도인기공법, 6글자 발성법인 육자기별 등 양생과 관련된 기공법과 보양음식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하고요. 그 안에는 지금 여기 설명한 것처럼 중화탕, 화기환, 또 여러가지 도인기공법, 또 거병육자기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도 있고 또 그거는 제가 일부러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활인신방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근데 보시면 이제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배워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항상 마이크가 불편한데 앉아서 지금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등을 기댄다라는 거는 등을 이렇게 기댄다라는 거는 배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에 힘을 주면 등을 기댈 수가 없어요. 세워지죠. 그래서 이 꼬리뼈부터 목뼈까지가 거의 이렇게 일자가 허리는 자연히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몸을 똑바로 기대시면 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힘을 안 주니까요. 열심히 이 복근 운동 있잖아요. 복근 운동 열심히 하지 마시고 평소에 배를 안으로 이렇게 당기고 걸음을 걸어도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그렇게 주무실 때만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그러면 복근 하루에 100번씩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어요. 계속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허리를 쭉 펴시고 그 다음에 엄지를 접고 힘은 빼셔야 돼요. 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싹 접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엄지를 살짝 감싸주세요. 그래서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기대고 계세요. 기대면 척추에가 무리가 가고 배에는 힘이 안 가가지고 이 중심부, 이 중체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리를 펴고 피는 상태에서 자세를 고추 세우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댄다는 거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배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보면 명심자라고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명상을 좀 해보시면 아시지만 막 다른 행동을 할 때보다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잡념이 더 생겨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막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갈 때는 괜찮아요. 음악 들을 때도. 근데 명상만 하려고 탁 앉으면 갑자기 날 화나게 했던 사람 생각이 난다던가 날 기분 나쁘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던가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그 물건 거기다 놔두고 왔네. 별개별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가장 1번은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납니다. 막 몇 가지가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퇴계 선생님의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믿고 있는 신을 생각하시거나 그냥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퇴계 선생님께서 저기 꼭대기에서 빛이, 아주 신비한 빛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내 얼굴을 한 바퀴 휙 감싸고 그 빛이 목으로 내려와서 내 팔과 오른쪽 팔 갔다가 왼쪽 팔 갔다가 다리를 갔다가 휙 감싸는 상상을 하라 그러셨어요. 1번.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눈을 감고 내 얼굴을 상상으로 그리래요. 눈썹,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다 보면 집중이 되니까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뭐 그 이야기도 하셨다가 나머지는 뭐 발바닥으로 오행의 기운이 들어와서 몸에 쫙 퍼지는 그런 상상까지 하라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는 퇴계 선생님의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있으신 분은 믿는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던가,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춤 생각, 순서를 생각해요. 이제 승모 춤 순서가 40분이거든요. 원본이. 공연을 할 때는 뭐 7분 이렇게 하지만 원본은 원래 원본은 1시간 20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원판이 40분이에요. 그럼 40분을 그 순서를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저의 방법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면 아까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들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을 생각한 다음에 어금니 마주치기를 36번 하는 거예요. 근데 세게 부딪히시면 절대 안 돼요. 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살짝 36번. 36이라는 수는 건의 숫자예요. 뭐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꼭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주역이나 또 유학의 어떤 사상들이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삼세판이야 가위바위보는. 그 누가 가르쳐줬죠? 그냥 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36번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24번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곤의 숫자를 했으면 건의 숫자를 해서 양을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삼세판은 천지인 때문에 만들어졌겠죠. 천지인의 어떤 삼재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그 문화 안에서,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안정되고 우리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세판이라는 것들이 생길 텐데요. 그런 거 외에도 여기 말씀드렸던 36번 건괴수를 한다, 24번 곤괴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삼세판 이거하고 똑같이 익숙해져 있던 철학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 당시의 사상. 그래서 36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를 감싼다 3번. 이건 이제 제가 요 두 개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이크를 놓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잘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운동에서도 중요하고요. 뭐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요. 평소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잠잘 때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호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리가 되지 않는 한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근데 중요한 건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숨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쉬십니다. 의식은 못 하셨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들숨은 깊게, 날숨은 짧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숨을 하나 둘 셋 했으면 날숨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눗셈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숨 쉬는데 이게 아니라 똑같아야 돼요. 펌프질이. 이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똑같고 속도도 똑같아야 돼요. 빨랐다 들였다 안 되고 깊이 마시고 빨리 내뱉고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1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쓸 때 여기에 여기 다 관절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진 관절을 늘려서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팔을 옆으로 피세요. 그러면 절 잘 보세요. 여기 어깨를 잘 보세요. 이렇게 듭니다. 팔을 피세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되면 들기만 한 거예요. 팔을 들기만. 팔을 늘려서 들어야 돼요. 어깨를 보세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제 어깨를 자세히 보세요. 늘려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원래 팔 길이보다 길어져요. 무용을 못하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듭니다. 무용을 잘하는 사람은 늘려서 듭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어서 정수리에 올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예요. 팔을 든다 하면 어깨를 누른다라는 건 뭐냐면 관절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절은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늘려서 양옆으로 팔을 드는데 호흡만큼 들어서 깍지를 껴서 호흡만큼 아주 잘하셨어요. 그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든다라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는, 또 잘 들으세요. 팔을 들면서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가 아니고 숨을 들어 마시니까 팔이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숨을 내쉬니까 팔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든 언제든 사우나 가시잖아요. 이제 요즘은 코로나 많이 풀려서 사우나 가시면 탕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앉으시고, 물이 깊으면 무릎을 꿇고 앉으시든 편안히 앉으신 다음에 힘을 다 빼고 숨을 계속 들어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만 들어 마셨는데 내쉬면 얘가 팔이 내가 안 했는데 그렇게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할 때 호흡을 안 하고 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옆으로 쭉 뽑아서 깍지를 껴서 정수리를 꾹 누르세요.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뒤집지 마시고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3번 누르시는 거예요. 왜 안 따라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숨을 좀 호흡을 가른 다음에 어금니를 36번 부딪혔어요. 그 상태로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쭉 들어 마실 때 어깨를 눌러서 쭉 늘리는데 양쪽에서 내 팔을 누가 이게 밧줄을 묶어갖고 양쪽에서 잡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팔을 펴고 쫙 양쪽에서 잡아다녀 어디가 아프세요? 아무 데도 안 아파요? 여기가 아파야 돼요. 여기가 찌릿찌릿해야 돼. 나를 여기 잡아다니는 거니까. 여기가 찌릿찌릿해야 돼요. 찌릿찌릿한 상태로 쭉 숨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정수리를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들어 마시고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3번 했어요. 그럼 깍지를 풀어서 귀를 막고 요 머리카락하고 피부하고 연결되는 선이 있죠. 그 선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고기를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엉뚱한 데 치시면 안 되고 거기를 하늘북 올리는 건데 손을 2번째 손가락을 3번째 손가락 위에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귀를 막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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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쳐보세요. 잘 하시는지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잘 안 하세요. 해보세요. 이 손은 왜 안 해요? 귀를 막아야 돼요. 네, 맞아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 여기를 쳐야 돼요. 이렇게 맞고, 그렇죠. 여기를 칠 거예요. 여기를 쳐야 탁 쳐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귀를 막고, 귀를 막아야 하늘 보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이 손가락은 붙여도 돼요. 그렇게 24번. 24번이 본괴의 수죠. 이게 이제 1차예요. 조금 땀이 나지 않으세요? 더워졌어요. 별거 안 했죠? 뭐 때문에 땀이 나냐? 호흡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길이를 똑같이 하면서 속도를 똑같이. 근데 그냥 이런 땀이 안 나요.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숨 내쉬고 똑같이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걸 똑같이 어떤 큰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요. 평소에 집에서 TV 보실 때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기대서 보지 마시고 똑바로 서서 그냥 숨만 똑같이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순환이 돼서 이렇게 은근하게 땀이 나요. 뚝뚝 떨어지는 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 별거 없어요. 우선 주먹을 쥐고 그렇게 앉으시면 배가 나와요. 허리가 딱 사줘야 돼요.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정말 등 여기 좀 띄우세요. 띄워야지 이거 편하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알아. 너 그거 알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죠? 네. 근데 알미라는 것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지여야 돼요. 진지를 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어가 아니고 꼭 허리를, 그래야 배가 쭉 들어갑니다. 엄지를 치고 살짝 이렇게 예쁘게 친 다음에 허벅지 위에다 편안하게 내려주고 허리만 펴고 몸에 힘은 푸셔야 돼요. 그 말인즉 힘을 다 풀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준 게 아니라 풀지만 단전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허리가 펴져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눈 감으셔도 돼요. 눈을 감고
호흡을 3번만 똑같이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두 순간 나서 똑같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어금니를 가볍게 36번 부딪혀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입은 담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을 옆으로 살며시 내리시고 허리 핀 상태에서 숨 들어 마시면서 올라갈게요. 숨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내쉬고 꾹 누르세요. 정수리를. 숨 들어 마시고 쭉 피고 호흡으로 내쉬고 호흡으로 움직여야 돼요. 숨 들어 마시면서 들어 마시니까 올라가고 내쉬니까 내려오고 깍지를 머리 뒤로 내리고 깍지 풀어서 귀를 막고 하늘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건 생략한 거예요. 기니까 9번 호흡할 거예요. 아직 치지 마시고 귀만 막으세요. 귀만 꽉 막고 호흡을 9번. 쫙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아직 손 치는 거 아니에요. 내쉬고 들어 마시고 손 아직 아니에요. 내쉬고 다섯 내쉬고 여섯 내쉬고 일곱 호흡하셔야죠. 내쉬고 여덟 내쉬고 아홉 내쉬고 이제 24번 하늘북을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호흡 내쉬면서 손을 내리세요. 이게 1차예요. 요게 1차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중요한 거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이 살짝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힘이 들어가야 돼요.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북을 치는 부분이 엉뚱한 데 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부와 머리카락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 보면 뭔가 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살짝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온 바로 아래 쏙 들어간 부분을 그 부분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막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조절해서 내가 그 부분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손을 앞으로 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북이 쳐질 수 있도록 얼굴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요거 기억하셨다가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순서를 팍팍 나가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볼게요. 조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하시면 좋아요. 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70세가 됐을 때까지 이걸 하루에 2번씩 하셨대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확정된 이게 맞네요. 이 안에 온 게 아니라 이거 네, 애초부터 맞아요. 눈도 있었어요. 많이 나오고. 여기에도 보니까 블럭 네, 올린 맞아요. 사람 보니까 눈이 이렇게 네. 좀 이거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맑아지죠.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분이 많으세요. 그몇 번 이름하고 자주 그거 하시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여기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문자를 많이 했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 위에 눈이 맑아진다고 그래 그러시는 이제 그거 하면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방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한 계세요.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여권 그 저거 있잖아요. 영문 이름, 여권 번호하고 여권 근데 이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 관계 저희가 아니 내가 하여간 해보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나죠? 예, 좋아요. 피로가 확 풀려요. 그러니까 막 격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땀이 나는 게 아니고요. 순환이 됐을 때 땀이 나는 거거든요.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약간 피곤했는데 네. 오히려 피로가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용히 앉아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 수치가 잡아다니는 뜻이라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 나는 그때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손이 올라가자. 그것만 해도 되게 운동도 되게 기분도 좋아요. 그러면 같이 운동하는 거 봐도 저기서 봐도 손이 틀려지지. 손 자체가 틀려져. 이 할인신방 이거를 성남 여기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강의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무용실에서 맞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직접 서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수업인데 아침에 시간이 너무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일찍 애가 오늘 체험학습이라서 걔는 체험학습이 엄청 가. 그래서 맨날 건성하신 분들 도시락을 싸우라고 그랬대. 그래야지 지엄마가 이제 같이 싼다고 걔랑. 그래서 꼭 둘이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주글작글하게 쌌다나 소세지랑 뭐또 과일도 그랬다고 몇 번이라고 지가 쌌다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시간이 너무 남는 거야. 근데 집에 갔다가 좀 그렇잖아. 정자에서 휘청한데 있다가 저기서 근데 아침에 지하철이 그렇게 사람 많은 거 몰랐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나 지하철 탈 일이 없잖아 별로인데 아침에 지하철 야 엄청 많더라고. 놀러 갈 때 아침에 그 저기 아니 뭐 가는 거 엄청 좋은데 로마대 사는 관광 몇번 갔다 왔어요. 다른 데는 그거 몇번 갔다 왔는데 그거 갈 때 7시에 그 종합운동장에서 만드는 거랑 정자역에서 아니야, 너 종합운동장 그 잔실에서 타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하루선 타고 그 정자역에서 강남 가서 강남에서 갈아타는데 그럼 정자 저기 종합운동장 그럼 한 40분이 안 걸려요. 집에 종합운동장 아니, 네, 선생님, 그, 할만하게 저기, 이태규 선생이 너무 불편해서 진성희 씨라고 제가 여태까지 알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진보라고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 같네요. 진성희 씨요. 새 집에서 막 그래서 가가지고 진성이와 거기 그거 버스 그러네요. 진성희 씨라고 알고, 우리, 장실 거기서 나갔대. 수레동에 고향 친구 하나가, 거기들 그 막 버스도 조금 이태규 사용하잖아. 자손이에요. 그치 거기지. 아까 이태규한테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그 이태규 자손이 누구냐예요. 근데 가까운 자손, 그 종손에 가까운 분이라서, 그러면 잘 알겠네. 진성희 씨네 종중에서 모시러 왔어요. 그 수레동을. 그런데 자기가 늙어서 못 가시고 이게 자기 대 간다고 나는 약속을 거기 정도면 근데 조금 일찍 가서 탈만하다. 했는데 나는 이 아빠랑 아들들 가고 낳아서 싶어도 아들들 갔다 하는 오는데 데만 아들을 데리고 불편해서 간다 그랬는데 거든. 그걸 못 가고 어디 과주소장 하다가 이제 그럼 토요일마다 부서 가는 거야? 출신으로 저 이번에 광운대 3주 동안 토요일마다 매번 갔다 왔어. 들어가다가 나와서 이제 그 관리하고 보호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숙점 따지다가 시전을 저번에 양으로 그날 날 시전에서 내려와서 그때는 거의 뭐 독자시마다 양으로 바닥에 굴르면서 그냥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피 빼고 어쩌고 했는데 13일 만에 결국 의식이 회복 안 되고 죽었어요. 길도 그때 묶었어요. 친구들 친구랑 와서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요. 진성희 씨 자기가 종손이라고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라 그래서 가면 가야 되는데 아들 데리고 가기로 약속해놓고 못 가고 죽는다고. 그게 나는 헷갈리더라고. 근데 공연한 거 하나 한 보여드릴까요? 사람이 이설자가 잘 알아요. 진성희 씨인데 여기 아까 나오는 거 보니까 진보라고 너무 나와요. 그런 거 잘하니까 편하더라고.
잘하는 사람이 알겠으니까 안심되더라고. 아까 유튜브를 어떻게 정 다니구나. 얘기를 허무 괜찮으신데 정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왜냐면 옛날에 저 정자하고 밝을 명자가 어떤 진리와 도리를 밝히고 뭐 증명해 보이고 뭐 그러는 나는 내 일 아니니까 여행 실천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제일 많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딱 저기 하려고 보니까 내 이름이 딱 뜨더래.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했다고. 이제 거기 이제 손님 있으면 이제 이름이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락처를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야. 혹시나 하고 전화. 일요일날 공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요일날 공연한 게 있어서 예. 사생활. 실례합니다. 여기 전기차 타이어 매칭도 가능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전기차도 간다. 스테이션. 잘 보이세요?
42단계 저게 맞춰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까 그 춤의 그춤 사이를 아우, 아주 절도 있고 되게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춤 이름이 뭐예요? 점수 태평거라고 써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평 보니까 뭔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게 왕비의 춤이다 보니 그렇지. 왕비가 왕비가 막 왕비의 너무 느낌이 막 있잖아요. 웃을 수가 없어서 속으로는 많이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왕비니까 춤을 추시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호흡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네. 같이 맞추면서 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춤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체조가 아니기 때문에 춤에서는 더 길기도 하고 조금 짧을 때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글쎄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춤이 근데 이렇게 막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회전하실 때도 그걸 맞춰서 거의 회전할 때는 춤을 거의 안 쉬어요. 그럼 그냥 이런 쉴 춤에 수가 없어요. 까치발 뛰는 건 없어요? 어떤 까치발? 까치발. 이게 우연에 까치 걸음이거든요. 까치발이라고 이렇게 통통통통 뛰는 그런 그건 없죠.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그건 없죠. 다른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도 하는 게 많아 먹고 싶은 거 잔 디딤을 하지 이게 까치발은 안 뛰죠. 무술이 춤이요 그거는. 얼마 안다. 저는 국궁을 했거든요. 무술이가라고 네. 있어요. 국궁을 했는데 무술이 뭐? 여기가 이제 춤하고 이제 저기랑 이제 국궁하고 이걸 맞춰보면은 이 국궁이에요. 네, 그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보면 모든 힘은 끝에서 나온다. 그렇죠. 예, 끝에서 손끝, 발끝 끝에 나오는. 근데 우리는 이제 활 한 발을 딱 맞추는데도 이것을 뭔가 일시에 같은 동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쭉 가면 쭉 들어 맞추면 아랫배에다 숨을 단전에다 힘을 넣고 빼야만이 그럼요. 비로소 이거 한 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이라는 게 뭔가니 이때는 이거 딱 때리면 상대방 우리 웃기거든요. 네. 말을 시켜서 웃겨요. 그 웃기면 웃으면서도 단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딱 멈추면서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땡기는데 그렇게 단전으로 빼질 않으면은 아무리 저보다 센 사람도 제 화를 못 땡겨요. 그렇죠. 그 외관이 단전을 탁 드는데 여기는 힘이 없습니다. 양 끝에만 딱하니 있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것처럼 손끝하고 발끝을 보고 손끝하고 발끝 봤는데 역시 그냥 고개 끝. 우리도 공감을 하니까. 춤이나 무예나 뭐 가야금 연주, 뭐 검은고 연주 이런 것들이요. 여기는 힘을 빼야 돼요. 단전과 이 손끝의 힘이 딱 이렇게 쳐줘야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운동에 다 모든 들어가네. 운동이 그래요. 힘을 빼는 게 네. 중요하네. 근데 힘은 빼나 힘은 뺐지만 기는 여기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고수냐 고수가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을 빼는 게 1번이에요. 근데 힘을 빼는데 한 3년 걸리는 거죠. 뭘 해도. 공부하는데도 힘들어가고 뭐 운동할 때도 힘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힘을 빼는 힘을 것 빼고 자체가 공부합니까? 네? 공부할 때도 힘을 네. 빼고 합니까? 공부도 힘 너무 들어가면 오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슬쩍 거실에 나와서 슬쩍 보고 딱 각 잡고 책상에 딱 다 치워놓고 공부하려고 막 청소 3시간 하잖아요. 30분만 되면 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에다가도 책 한 권, 뭐 부엌에도 주방에도 하나 이렇게 놓고 걸어가다가 하나 보고 각 잡고 해야 되는 공부 좀 따로 있지만 평소에 이제 오랫동안 하시려고 그러면 졸리는 게 힘을 네. 안 빼서 졸리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교수님이 예.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그러시고 아니 춤을 추다가 무용을 춤을 추다가 공부를 시작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산소를 마시듯이 공부를 하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 옛날에 몰랐던 것도 이해가 되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힘 빠지는 게 3년이고요. 힘 빼고 공부해서 능력을 키우는 건 10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10년은 해야
좀 어디 가서 조금 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요즘은 한 달 배우고도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배움에서는 조금은 제 기준이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춤이든 공부든 두 가지 경험을 저는 해봤는데 힘 빠지는 게 3년이고 조금 걸음마 할 수 있는 게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초보 뛴 거고 30년 되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된 거고 50년 해야 뭐 명자가 붙는 거죠. 명무. 요즘은 근데 뭐 1년 하고도 명무, 명 뭐 다 붙이는데 그거는 허명이고요. 누구나가 봐도 명무다. 이래야 되는 게 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50년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테니스 하는데 선생님 3년에 저기 힘을 빼라고 그러는데 네. 30년이 넘어서 테니스를 했는데 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쳤는데 그게 힘을 못 빼고 엘보가 7번 빼고 지금 테니스 안 한 지가 지금 한 저기 5, 6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힘을 못 3년은 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3년은 잘 해야 되는 거죠. 장구를 20년을 친 사람이 있어요. 못 쳐요. 힘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니까. 팍팍팍. 이 고수도 팍팍팍. 당 이래야 되는데 따따따 이렇게 나는 거예요.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년은 상징적인 거고요. 욕심을 버리고 부드럽게 세월이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초보가 배워야 할 부분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분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조금 하면 소리 나네? 다른 가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힘이 들어가면 그 힘 들어가는 게 나한테 익숙해져 버리면 그 나중에 3년이 아니라 30년 가도 힘 못 빼요. 그래서 초보를 전 집은 안 지어봤지만 이 기초를 잘해야 된다고 늘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에서도 그래요. 춤을 가르쳐주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호흡과 그냥 이게 디딤인데 그것만 가르쳐주면 더 다른 거 가르쳐달라. 작품 가르쳐달라. 저 태평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못한다. 가르쳐달라. 가르쳐주면 저렇게 못해요. 엉망으로 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못 배워요 그렇게는. 지금 지금 이거를 저는 저 선생님처럼 이제 병이 난다, 엘보가 난다 이거든요. 네. 마음하고 내 몸하고 이게 일치가 되는데 병 나는 건 꼭 다치는 경우가요. 마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네, 또 마음이 앞서가고 몸이 그걸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선생님 거기서 네. 춤에도 네. 음양 오행이 들어간다고 다 있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태평으로 추신데도 네. 그 음양 오행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오른발 나간 다음에 오른발 나갈 때는 왼손이 가고 왼발 나갈 때 오른손이 가고는 이론적으로 이미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서 걷지 않죠. 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 그걸 의식하고 추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몸과 관련해서 길버트 라일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유용한 실천은 이론의 앞에 있다고 했어요. 쓸모 있는 실천이죠. 이게 쓸모 있는 실천이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렇게 걸어가면 속도가 늦죠. 이게 쓸모 있는 실천이죠. 근데 오른발 나갈 때 왼발 이거 어딘가에 걸음걸이에 바른 정석 이론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음양오행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오행이 있은 다음에 춤을 춘 것이 아니고요. 춤을 추다 보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갔으면 뒤로 오고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음양오행으로 맞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철학이 어려워요. 그러나 철학이 먼저 생기지 않았어요. 인간의 삶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음양오행 얘기하면서 음양오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할 일도 많지 않고 불도 없고 이러니까 밤이면 잠자고 낮 해 뜨면 일어나고 한 번은 일어나고 한 번은 자고 한 번은 일어나고 해 있고 달 있고 해 있고 달 있고 그게 음양이 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음양, 오행 이런 철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해하고 하고 아주 똑같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네. 근데 겨울에는 해가 좀 더 짧고 뭐 이런 게 있네. 그럼 그걸 또 나눠볼까? 10이지 24절기가 또 나뉘고 또 지금처럼 천체만환경이 없을 때 밤에 깜깜할 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별들은 하늘에 다 붙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사고에는 다 따닥따닥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5명은 돌아다녀요. 목화, 토, 금, 수는 돌아다녀요. 지금 망원경으로 봤으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쫓겨났으니까 그 애들이 행성이잖아요. 해를 도는 행성.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보여요. 수와 목금, 토만 보이는 거예요. 수성, 목성.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애들은 가만히 붙어 있는데 저 5별은 왜 돌아다닐까? 쟤네는 뭔가 파워가 있는 애들이야. 무언가 있어. 유심히 봤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해하고 다른 그런 음양이라는 음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양달과 응달이에요. 그래서 해하고 달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5애들은 돌아다녀. 걔네들 좀 파워가 있어.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에게 오장도 있겠다. 손가락도 5개에다가 발가락도 5개에다가 뭔가 있어. 이건 뭔가 이론적으로 체계가. 그게 바로 유용한 실천은 이론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짤 때도 음양 오행으로 짠 게 아니라 춤을 췄어요. 당연히 그 안에 그걸 이론으로 따져봤더니 음양과 오행으로 하더라. 물론 그거에 맞춰서 처용무 같은 거는 오행에 맞춰서 춤을 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있을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풀려요. 너무 철학이라 그러면 어려운 말들만 많이 써놔서 그렇지 조금 쉽게 각도를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춤을 배울 근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춤을 보는 관점에서 네. 관전 태도나 자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느 점을 봐야 하는지 그걸 좀 보실 때요. 예. 보실 때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아니 어느 춤을 볼 때 어느 부분을 유심히 뭘 봐야 보는 것이 되느냐. 춤마다 조금씩 특색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무다. 이건 발디딤이 조금 강조된 춤이니까 아무래도 그 발디딤을 보면 좋을 것이고 뭐 승무는 이 자락이 탁 날리는 그 날림과 뭐 그런 걸 보면 좋을 것이고 또 살풀이 춤은 살풀 수건이 날리면 보면 좋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주 표피적인 어떤 것이고요. 그냥 감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춤을 배워보지 않았고 많이 보지 않았어도요. 가장 정말 잘하는 사람과 정말 못하는 사람은 구분을 하세요. 내가 문외한이어도. 근데 그 중간은 잘 구분 못하세요. 신나게 하면 막 잘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눈에는 아닌데 그래서 어줍지 않게 잘하면 그냥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면 춤을 한 번도 못 본 아이들도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고수가 돼야 되는 거죠. 못하는 거하고 아주 잘하는 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엉터리인데 인기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시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 아까 잠깐 보니까 그 추임새도 넣고 박수 네. 치고 오는데 그건 어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보통은 우리 다른 데 가면은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티가 나고요.
그 이제 자기 식구 만약 자기 선생님이다 그러면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금방 끊어져요. 하면 뚝 끊어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네. 저는 진짜 이제 수업을 오래 강조를 하는 못하겠는데. 경우가 자연스러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 춤을 춤하고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춤그 차이가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딱 뭐 한 사람이 잘한다 이런 거 보면 저는 뭔가 저 사람이 자연 저게 하는 행위가 과연 자연스러운 깃들어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그 아까 무슨 뭐 승무, 태평무 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무용에서 크게 나누면 몇 가지 분류로 나눠요. 춤 나누는 거는 네. 정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누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막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론은 분분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네. 봤을 때는 궁중춤, 아, 궁중춤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민속춤 이렇게 따로 두 개를 크게 나눠서 봐요. 춤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궁중정제라는 건 뭐냐면 임금님 앞에서 췄던 춤. 밖에서는 아니고 이제 임금님 앞에서 췄던 춤과 민간에서 만들어진 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뭐 문화재로 된 전통춤이냐 아니면 뭐 그 해방 이후에 그 신무용이냐 아니면 완전 창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달라요. 근데 그냥 아주 쉽게는 그냥 우리 한국 춤으로 봤을 때는 궁중 정제와 그냥 우리 민속춤 요 정도로만 승무는 어디에 들어가요? 민속춤에 들어갑니다. 아, 그럼 네. 쉽게 말하면 승무는 궁전에서는 절대 못 췄어요? 안 쳤죠. 옛날에. 민간에서 쳤죠. 그리고 아, 임금님 앞에서는 승무는 못 춘 거죠? 네, 안 쳤어요. 들어가질 안춘 않았어요. 거예요? 못 춘 거예요? 못 춘 게 아니라 안 춘 거죠. 불러들이질 않은 거예요. 조선 시대는 그랬는데 고려 시대는 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춤이라는 게 인간이 노는 거고 인간에게 보여주고 아니 이제 진도나 그만해 이제 그만해 소설을 나가요. 아니 신에게 제사를 지내든지 네. 뭐 제가 종교 제사를 지내든지 어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춤이 꼭 임금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에게 출 때 했던 제사 제사장. 춤이 있어요. 그리고 궁중에서 연회 때 췄던 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주로 제사 때는 우리가 일무라고 말하는 종묘 제례학에서 하는 그런 것만 췄지 거기서 막 처형도 추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사 춤하고 진도 나가시죠? 아직 그래요. 이제 30분도 안 이제 남았는데. 금방 나가야 되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호흡을 해서 이제 하늘부 울리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을 다시 엄지를 잡고 싹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36번 혀로 이 이를 닦으시면 돼요. 혀로 이를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돌리시든 아니면 한쪽으로 10번, 뭐 반대쪽으로 10번 이렇게 하시든 어쨌든 침과 함께요? 네? 선생님 침은 삼키시면 안 돼요. 아니 침을 저기 뭐야 이게 침이 내기면 침이 이렇게 하면 침이 좀 나오잖아요. 네, 삼키면 안 돼요. 삼키면 안 되고 그냥 입에 모아놓으세요. 그거를 이제 그 태계 선생님은 진액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몸에 좋다고. 실질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말고 좀 병원에 계시거나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입이 자꾸 말라요. 말리지. 침이 안 생겨요. 그게 건강에 신호거든요. 막 돌리셔가지고 침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나는 건강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번을 해서 침이 생기면 그 침을 3번에 나눠서 삼키시면 돼요. 한 번에 삼키지 마시고 3번에.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근력 운동을 해도 여기에 근육이 생긴다. 약간 이런 마음을 두고 또 호흡을 하면서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TV 보면서 이렇게 하면 근육이 3분의 1밖에 안 생겨요. 그런 것처럼 진액을 세 번 나눠서 삼킬 때 정말 귀한 진액이 몸에 좋은 게 단전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나눠서 삼켰어요.
그 다음에 하늘 기둥 비틀기는 이제 이걸 배우실게요. 손을 아까하고 똑같이 호흡으로 들어 마셔서 깍지를 껴서 머리를 뒤로,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무 불편하시면 조금 풀으셔도 돼요. 여기가 좀 너무 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되시는 분은 이렇게 끼시면 돼요. 끼시고 오른쪽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돌고, 내쉬면서 정면, 숨을 들어 마시면서 왼쪽, 내쉬면서 정면, 숨을 들어 마시면서 숙이고, 숨을 내쉬면서 들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반대로 내쉬면서 다시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기운을 볼로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단전까지 가지고 내려오시면 딱 잡으세요. 이게 한 번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이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후 크게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기운을 모아서,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하늘기둥 비틀기인데 주의하실 점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돌더라도 하체는 그대로 있고, 조금 돌더라도 팔꿈치가 앞으로 모이지 않게 팔꿈치가 똑바로, 그래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호흡하고, 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12번 할게요. 원래는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는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12번만 하고, 그 다음에 허리 뒤를 문일게요. 잠깐 손을 뜨겁게 한 다음에 정문이라고 하는데요. 태계 선생님은 정문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신장 위치인 것 같아요. 신장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신장 맞아요. 옛날 그 분들의 그 양생과 관련된 거는 이상하게 신장을 많이 보호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혹시 의사분이 계시면 신장이 무엇에 그렇게 중요한지, 모든 장기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장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할인 신방을 하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계실 때 왜 손 따뜻하게 해서 이게 눈에도 하고 이런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장도 잘 문질러 주시고 요거를 해보세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항상 하는 걸 빼고, 그 다음에 도르래 장치, 이걸 이제 돌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잡고, 이 손은 여기다 이렇게 바짝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이 오른손으로 도르래를 돌리는 거예요. 도르래. 자, 운동 효과 보세요. 그냥 의미 없이 돌리면 운동 하나도 안 돼요. 실제로 여기에 도르래가 있다 상상하시고, 내가 도르래의 그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잡았다 상상하시고 실제로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후 들어 마시고, 후 들어 마시고, 내쉬니까 팔이 내려오고, 들어 마시니까 손이 올라가고, 크게, 가능한 가장 크게 하세요. 가장 크게.
그럼 원 하는 식으로 원 돌리는 거. 네, 우리가 도르래 돌릴 때 도르래가 잘 되면 그 노를 젓듯이. 그런데 여기에 운동하실 때 내 팔로 그냥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운동이 안 돼요.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죠? 무게가 있죠. 그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없지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12번만 할게요.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 그렇죠. 반대쪽도 12번. 실제로 잡았다 생각하시고 무게를 느끼세요. 무게를 느껴서 그렇죠. 쭉 실제로 이건 복근 운동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쭉 그렇죠. 그렇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우리 이렇게 손 올렸었죠. 손 올려서 정수리를 눌렀죠. 아까는 그냥 들었고 지금은 손바닥을 위로 하늘을 받쳐서 그렇죠. 또 쭉 3번만 할게요. 쭉. 그 다음에는 손을 앞으로 엎어서 다리를 깍지를 끼는 건데 지금 다리를 못 끼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할 거예요. 그냥 쭉 깍지를 꼈다. 그 다음에 3번 한 다음에 그냥 내려서 호흡을 원 자세로 오면 이 자세가 오는 거예요. 원 자세로 오면. 그 다음에 양치를 36번 한 다음에 3번에 나눠서 삼키는 거예요. 요걸 원래 마지막에는 3번 반복해요. 36번 꿀꺽꿀꺽꿀꺽 36번 꿀꺽꿀꺽꿀꺽 36번 꿀꺽꿀꺽꿀꺽. 근데 오늘 한 번만 할게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좀 스피드 있게 조금 빨리 나가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서 제가 시범하는 거를 보시면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한번 쭉 가볼게요. 완전히 꺼져버리네. 어떻게 해야 안 꺼질까요? 건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소리가 났어요.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하셔도 마이크 그냥 없어서. 하세요. 그냥 할게요. 자, 눈을 엄지를 접고 엄지를 양손으로 감싸고 허벅지에다가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허리를 펴셔야 됩니다. 허리 안 펴시면 자꾸 배 나와요. 자, 호흡을 5번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볍게 어금니 36번 마주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을 옆으로
마시면서 올리고 숨 내쉬니까 팔이 내려오고 꾹 누르세요. 둘 올리고 정수리 누르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빼고 귀만 막으세요. 호흡 9번 숨 들어 마시고 호흡 9번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셋 들어 마시고 호흡을 불숨하고 날숨하고 똑같이 다섯 이제 24번 하늘 북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엄지를 접고 호흡으로 숨을 내쉬면서 후 내리고 혀로 36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안에 고인 진액을 3번에 나누어서 꿀꺽하고 삼킬게요. 한 번 꿀꺽, 2번 꿀꺽, 3번 꿀꺽. 다음은 호흡하면서 양손을 올려서 숨을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머리 뒤로, 머리 뒤로. 손이 머리 뒤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하늘 기둥 비틀고 숨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정면. 숨 들어 마시면서 왼쪽. 내쉬면서 정면.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숨 들어 마시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기운을 이 얼굴로 모아서 단전으로 내려보내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깍지 껴서 머리 뒤로 숨 들어 마시면서 오른쪽 내쉬면서 정면 숨 들어 마시면서 왼쪽 호흡하셔야 돼요. 내쉬면서 정면 숨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앞쪽으로 호흡 내쉬면서 또 다시 들어 마시면서 깍지 껴서 숨 들어 마셨다가 오른쪽으로
내쉬면서 밑으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그렇죠. 이제 기운이 생겼어요. 손을 막 비비세요. 많이 비비세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열이 날 거예요.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따끈따끈해지면 원래 맨살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안 되니까 오늘 위해서 신장을 문질러 주세요. 또 좀 열이 신 것 같다. 그럼 또 하세요. 못 찾으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통과하고 아까 도르래 장치 돌리기 해보셨죠? 한쪽에 9번씩만 할게요. 여기는 손을 신장에다 갖다 대고 시작. 하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호흡으로. 호흡. 들어 마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셋. 호흡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게를 느끼세요. 넷. 호흡. 다섯. 여섯. 무게 느끼세요. 무게를 반대쪽 하나. 무게 호흡 안 하시면 안 돼요. 호흡 안 하면 이거는 노동이에요. 손이 올라갈 때 들어 마시니까 올라가는 거고. 네. 다섯. 다시 원위치 호흡을 3번 할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혀로 36번 하나 둘 셋 나눠서 삼킵니다. 꿀꺽, 꿀꺽, 꿀꺽. 원래는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네, 몸이 막 더워져. 몸이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땀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게 있죠? 이게 순환이 돼서 그래요. 마지막 이게 건강 박수를 이건 또 중요합니다. 주먹 박수. 이건 이제 이따가 구령을 여기가 맞아야 돼요. 주먹 박수. 그렇죠. 그다음에 먹보 박수. 그다음에 손등 박수. 네.
그 다음에 손가락 박수. 꽃봉오리를 빼먹네요. 봉오리 박수. 그 다음에 손바닥 박수. 아니 순서가 주먹, 봉우리, 먹보, 손등, 손가락, 손바닥, 웃음. 그럼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이 카운트를 크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박수 치시면서. 아시겠죠? 네.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꼭 따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주먹 박수부터 크게 구령.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봉우리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먹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넷, 둘, 셋, 넷. 손등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넷, 둘, 셋, 넷. 손가락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손바닥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웃음 박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